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러시아는 정말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콩가루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러시아에서 사고가 나는 거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에 미사일을 싣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던 S-300 지대공 미사일이 트럭에 실려서 가다가 이 트럭 운전사가 완전히 지금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이 버스 정류장에다가 미사일을 쏟아버렸다는데 이게 지금 보통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려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안보 위협 때문에 폴란드가 미국과 핵 전술핵 무기를 쉐어링하는 그래서 폴란드에 전술 핵 무기를 배치하는 그걸 또 폴란드가 사용하는 이런 지금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차세대 폭격기 파크다. 이 폭격기 사출 좌석 실험에 성공했다. 폭격기가 사출기를 사용한다? 좀 희한한데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중국이 드론 그리고 드론이 들고 나르는 로봇개 여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스스로 전투를 하는 이런 로봇개를 여기저기 옮기겠다 하는 걸 개발했는데 이거 전 세계가 도덕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죠. 인공지능 AI에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결심을 준다? 이게 바로 터미네이터 영화 현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자들은 도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장 전투기 만들 여력도 없는 러시아가 차세대 폭격기 일명 파크다 프로그램에서의 성과를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판 B2로 불리는 이 스텔스 폭격기에 사출 좌석을 장착한다는데 그 사출 좌석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발진한 러시아 군용기 4대가 현지 시각 10월 5일 폴란드 영공에 침범해 나토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대응했습니다. 폴란드에 전진 배치된 이탈리아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들이 폴란드 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몰아냈다고 나토가 밝혔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20년 후에나 도입할 것이라는 호주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견학을 다녀왔다는 소식입니다. 2040년이면 버지니아급 후속 모델이 나올 시기인데 예산은 전부 뒤로 밀어두고 안보를 챙기는 이미지 개선용 정치쇼. 정말 좌파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국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 퇴역시킨 E3D 조기경보 통제기가 원산지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체 상부의 레이더를 떼내고 기골 보강을 거쳐 E6B 머큐리 핵공격 통제기 승무원 양성을 위한 훈련용 기체로 사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드론과 무장 로봇개를 결합한 무기를 시연했습니다. 드론으로 로봇개를 적진 한복판으로 공수해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인데 인공지능에 살상 기능을 부여한 무기체계의 등장에 도덕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CG니까 그리기 나름이죠. 이렇게 나온다면 참 생긴 건 잘생겼네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는 생긴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능을 현장에서는 보여주죠. 폭격기에 사출 좌석을 한다. 참 희한한 일인데요. 아무튼 사출 좌석을 설치하는 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격기에 사출 좌석을 설치한다. 이것도 좀 희한한 일이지만 이 여객기처럼 생긴 구조에 이 여객기처럼 생긴 천장이 아니고 뭔가 유리 캐노피 같은 이런 천장을 만들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출한 조종사를 구조하러 가는 그런 개념도 없는 자들이 사출을 뭐하러 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출해서 적에게 포로돼서 러시아 정보를 잔뜩 알려줘라 라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고요. 자, 러시아 전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영공에 들어왔다 이거죠. 정확한 기종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플랭커 계열의 전투기, 플랭커 계열의 전투기라고 하니까 수호 27, 수호이 30, 수호이 35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전투기 4대가 폴란드 영공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지원가 있던 방공 지원가 있던 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요격을 했다라는 건데 아무리
이 뭐 무력 시위를 하고 겁을 좀 주려고 해도 영공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영공에 들어가면 이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네들 그 평양 인근에서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동원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것만 가지고도 전술 조치선. 그래서 왜냐? 비행기는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영공 아니라도 우리 영공 전방에서 쑥 내려올 수 있으니까 평양 이남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뭔가 준비한다 하는 전술 조치선이 있죠. 거기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한국 전투기가 30대가 출격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건 아예 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폴란드가 핵을 배치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러시아의 자업자득입니다. 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호주 국방장관 완전히 친중 좌파죠. 그래서 과거에 전 보수 정권이 만들어 놨던 미국과 영국과 협업해서 핵 잠수함 도입하려는 계획 다 완전히 20년 후로 밀어버리고 예산도 축소하고 해서 국내 비판이 빗발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방문해서 이렇게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원래 전 정부가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직도입하기로 이렇게 다 플랜을 짜놨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엎어놓은 주제에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가 말이야 노동당이 안보는 잘 챙겨 보수재들이 안보 잘 안 챙겨 라고 하는 이런 쇼만 하러 간 이 좌파 국방장관 한번 보겠고요. 영국의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4대를 퇴역을 시켰는데 그중에 3대는 칠레에 기증을 했고요. 이슬이죠. 한 대는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칠레 세대 준 거는 그냥 줬고 이건 팔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레이더 떼내고 내부 조금 이렇게 개조해서 핵전쟁 지휘기 E6B 머큐리죠. 핵전쟁을 자 핵공격해 그리고 핵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소스 코드 뭐뭐야 하는 것을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게 전달해주는 그 임무를 맡은 비행기가 바로 E6B 머큐리 핵전쟁 지휘기 아니겠습니까? 그 머큐리 운용 요원을 양성하는 머큐리 타고 다니면 뭐 바로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머큐리의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중고기체 사서 그 머큐리의 운용 요원 양성 훈련기로 쓴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천조국도 이런 훈련기를 수십 년 쓴 중고기체 사서 쓸 정도로 국방 예산은 소중하게 아낀다. 우리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기 경보기 4대를 운용할 수 있는 국방 예산이 안 되어서 능력이 안 되어서 조기 퇴역시키는 영국. 뭐 수백 년 동안 식민지 개척해서 그 제국주의 아닙니까? 식민지 개척해서 그 식민지에서 그냥 수탈해 가지고 쭉쭉 빨아서 잘 살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식민지 독립시키고 하다 보니 이제 자기네들끼리 경제를 일궈 나가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이 제국주의 맛을 안 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구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남의 나라 수탈만 해서 살던 이런 영국 같은 나라들 요즘 힘들죠. 뭐 우리 영국은 우리 우방이지만 이런 식민지 수탈 경제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이 독립을 제대로 뭔가 제대로 독립을 시키지 않고 뭐 그렇게 했던 독립을 시켜줬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가 분쟁을 앓고 있는데 그중에 또 우리나라도 하나 들어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국인데요. 이렇게 드론이 이 로봇개를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자 하는데 드론으로 이 로봇개를 실어 나릅니다. 둘 다 무인이기 때문에 가다가 격추돼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개에 총을 얹어놨죠. 총도 탄창이 드럼 탄창입니다. 최소 100발 넘게 들어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서 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법을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 국제법 제정도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만들진 않았으나 이 인공지능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최종 결심을 인공지능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는 도덕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도덕적 합의를 어기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정말 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결국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사람이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에게 점령당해서 사람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그 상황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중국인이다. 전 세계의 인류의 바퀴벌레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중요 소식대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토 최전선 국가로 최근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폴란드가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F-16과 F-35에 핵 공격 능력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미국과 나토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최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현지 시각 10월 6일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자 첫째 가는 문제는 우리 손에 핵무기가 없다는 점이다 라며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핵무기를 손에 넣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도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핵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폴란드와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 지도자들과 이야기했다 라면서도 지난 워싱턴 방문 당시 누구와 이야기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측은 이번 폴란드와의 핵 공유 논의가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5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들 국가의 전투기 일부에 B-61 전술 핵폭탄 운용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와 관계 악화 이후 튀르키예에서는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져 현재 4개국 5개 공군기지에서 150발의 B-61 핵폭탄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할 경우 튀르키예 인시릴리 기지 배치분을 인계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폴란드 매체들은 오는 2024년부터 전력화되는 F-35A 블록 4 기체에 B-61-12 전술 핵폭탄 운용 능력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실제로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F-35에 B-61-12 운용 능력을 부여할 경우 러시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가 F-16도 지금 도입해 있고 F-35 도입하죠. 여기에 B-61-12 전술핵 폭탄 들어갈 거다. B-61-12는 저위력 핵무기면서도 또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하 시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지하에서 터져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핵폭탄인데 2000파운드이기 때문에 여기 F-35 내부 무장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텔스 상태에서 적진에 들어가서 때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에 들어가면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1100km입니다. 그런데 이 F-35의 전투 행동 반경이 1230km입니다. 그러니까 F-35의 전투 행동 반경 안에 스텔스인데 모스크바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한 게 과거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이렇게 5개국에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그때는 터키,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은 독일이지만 그때는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5개국에 6개 기지에다가 핵무기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터키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그다지 믿지 못했으니까 이 인시릴리 기지 남부에 있죠.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지만 미군이 썼습니다. 인시릴리 기지가 주 터키 미국 공군기지예요. 그래서 미군이 썼고 단지 기지만 터키가 제공했고 나머지는 미국의 허락하에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 하나,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각각 하나,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2개 기지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네들이 사용했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 이탈리아가 자기네들이 알파젯 공격기에다가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알파젯이 다 퇴역했어요. 그리고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쓰는데 미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에게는 핵무기 사용 인테그레이션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이 2개 기지에서는 미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탈리아와 터키는 자기네들이 기지는 빌려주지만 운용 주체도 현재는 미군이에요.
그리고 이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는 기지도 미국하고 같이 쉐어링하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현재 토네이도 전투기에 운영을 하고 나머지 두 나라는 F-16 전투기에 운영을 하는데 토네이도가 이제 퇴역을 할 때가 됐죠. 그래서 미국에게 유로파이터에 좀 쓸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미국이 안 돼! 라고 해서 독일은 오직 이 핵무기를 쓰기 위해서 슈퍼호넷 전투기를 따로 삽니다. 그거는 이제 이 핵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이 왜 핵무기를 썼을까요? 당시에는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련, 이들의 기갑 군단들이 워낙 규모가 크고 셌으니까 그들이 몰려오는 것을 기갑 군단에다 그냥 떨어뜨리려고 여기다가 전선에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폴란드가 동독, 지금 이제 이 볼록한 부분이 지금 과거엔 동독이었죠. 길쭉한 부분이 서독이었고, 그래서 동독과 폴란드가 공산권의 최전선이었죠. 그래서 동독과 폴란드군을 때리기 위해서 이 세 나라는 서독과 벨기에, 네덜란드는 핵무기를 배치했고, 여기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바로 오른쪽이 유고슬라비아였죠.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또 그 북쪽이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남쪽이 알바니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산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유고슬라비아 군이 몰려오는 것을 이제 때리기 위해서 여기 이탈리아 북부에는 핵기지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들이 전부 나토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맞냐? 저는 이거 네덜란드, 벨기에, 서독, 이제 독일인데 이거 다 빼서 동쪽으로 동진시켜야 된다. 왜?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보다 더 멀리 적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폴란드 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도 체코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에게 줘야죠. 또 그런 나라들 못 믿겠다. 그러면 거기에다 배치를 해놓고 미국이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폴란드가 핵무기 쉐어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개발한 거 완전히 그냥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좀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한국에 F-35 있으니까 그냥 가서 스텔스 상황에서 들어가서 꽂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기 한 30발 갖고 보관할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좀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에서 전차나 대형 미사일 같은 중무기를 수송하는 대형 트레일러 기사들은 정말 성격이 과격한 모양입니다. 러시아 중부 대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S-300 미사일을 실은 트레일러에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중부 우랄 연방 광구의 중심부이자 스베레들롭스크주의 주도인 인구 140만 명의 대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현지 시각 10월 6일 출근 시간대에 트레일러에 실려 있었던 S-300 미사일 실탄들이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10월 6일 아침 예카테린부르크 중심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졌는데요. S-300 방공 시스템에 사용되는 대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5V-55 미사일 4연장 캐니스터를 적재한 트레일러가 커브길을 도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빠른 속도로 좌회전 급커브를 돌다가 트레일러 위에 적재한 미사일 캐니스터가 떨어지는 사고를 냈는데요. 캐니스터는 커브길 모퉁이에 있던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떨어져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지대지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5V-55 미사일은 S-300용 구형 장거리 미사일로 사거리가 90에서 150km 수준의 대형 미사일인데요. 미사일 길이가 7m, 직경은 45cm에 달하고 미사일 한 발당 1.5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대지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133kg의 고폭 파편탄두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대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자신들의 발 앞에 떨어진 이 대형 미사일에 놀라 앞을 다투어 도망갔고 아침 출근길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몇 차례씩 트레일러에 실린 전차나 장갑차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 문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하다 이제는 트레일러 드리프트로 미사일까지 떨어지는 러시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일러, 군용 트럭도 아니고 그냥 일반 트럭이에요.
지금 뭐 군용 트럭들 다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수송 부대들 박살났으니까 없어요 이제 군용 트럭들. 그래서 일반 트레일러에다가 뒤에 미사일 좀 운반 좀 해서 우크라이나 전장 쪽으로 좀 갖다 달라. 거기서 이 비싼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용도로 겨우 탄도 중량 130kg짜리 1톤도 아니고 지대지 미사일들 주로 650kg에서 1톤 정도의 탄도 중량인데 지대공이니까 전투기 하나 격추하는 거니까 뭐 133kg짜리 탄두 그거라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쏴야 되겠다 하고는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 카자흐스탄 바로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지금 한참을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마음이 급했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버스 트럭 운전사가 사고를 내놓고 지금 휴대폰을 뭐 가지고 어디에 전화를 하는가 본데 이러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볼게요. 버스 정류장 부스에다 그대로 덮쳤어요. 이 미사일이. 야, 이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출근 시간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인구 140만이 도시니까 우리로 치면 뭐 대전, 광주 이런 정도 되는 큰 도시에 버스 정류장 출근 시간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런 식으로 덮쳐버렸고 또 멀리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덮쳐버렸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국가 시스템 형편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자, 이 엄청난 지대공 미사일을 싣고 가는데 특히 이 군용 차량도 아니고 일반 트레일러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군 헌병 차량이 앞뒤에서 또는 군 헌병이 지금 전쟁 다 끌려가고 없으면 경찰 차량이라도 앞뒤에서 컨보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트럭 운전수 딱 한 명에게 야, 너 우크라이나 갖다 줘. 가다가 잠오면 잠자고 뭐 언제까지 갖다 주고 돌아와. 그러면 이제 트럭 기사는 빨리 갖다 주고 돌아와서 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속을 하고 또 제대로 결박도 안 돼가지고 과속 상태에서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쫙 도니까 관성에서 확 흘러내리는데 결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내려버리고 과속 그리고 컨보이도 없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형편없는 화물적재 정말 러시아라는 나라의 총체적 문제점 형편없는 시스템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참 기가 찹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